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알폰스 모아 편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인상파의 대가 물랑루즈의 밤을 사랑했던 풍은아 툴루즈 로트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귀족물 뚝뚝 떨어지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역시 사촌관이었던 부모의 근친혼 때문일까요? 유전적인 질병을 지니고 태어나 뼈가 잘 부스러지고 다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 뼈를 크게 다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 커서도 키가 150cm를 겨우 넘었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꼴도 보기 싫어했고 평생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로트렉이 37살 되던 해인 1901년 9월 9일 세상을 뜰 때 그제서야 부친으로서 얼굴을 비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서 경제적으로는 궁궁함은 없었지만 내가 다리가 조금만 길었더라면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로트렉의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장애는 그에게 좌절의 저주와 예술원의 축복을 동시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가 보통의 귀족 청년이었다면 평생 우아한 파티와 귀부인과의 로맨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갔겠지만 창녀와 무희와 광대를 소재로 한 그런 그림들을 그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물랑 루즈의 인상 깊은 포스터들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와 그의 경이로운 작품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그림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캉캉춤을 개발했다고 알려진 라굴리와 물랑 루즈의 유명한 무희 자느 아브리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그의 모델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들은 우아하게 포장된 게 아니라 질릴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추하게 왜 그렇게 모델을 예쁘게 그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게 표현하냐는 질문에 로트렉의 대답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추하니까. 로트렉은 그렇게 여자들을 즐겨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 짧은 다리로 걷어차는 흉내를 내기를 잘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괴감이었을까요? 그의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잔 발라동입니다. 그녀는 로트렉과는 정반대 출신의 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 청소부였고 쥐공이었고 심지어 고개사까지도 두루 섭렵했으니 당시 사회의 맨 밑바닥을 쓰는 인생이었던 셈이죠. 고개 중 몸을 다쳐서 새롭게 찾은 직업이 바로 모델이었습니다. 거친 삶을 헤쳐나온 그녀는 화가들에게 뭔가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아하지는 않으나 건강한, 아름답지는 않으나 강렬한 그녀의 모습은 드가나, 르누아르, 그리고 로트렉, 심지어는 반 고흐에게도 어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의 애인이기도 했죠. 발라동은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녀를 모델로 삼았던 모든 화가들이 의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델 일을 하면서 대생을 익히게 되는데요. 꽤 재능을 발휘합니다. 화가 샤반의 경우 그녀가 건방지게 화가를 흉내낸다고 엄청나게 화를 냈고 그녀가 결국 르누아르에게로 가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르누아르는 그녀를 참 예쁘게 아름답게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물론 애인이었고요. 르누아르의 아내가 발라동을 집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만난 게 로트렉이었습니다. 발라동은 로트렉의 그림에서 또 다른 자신, 아니 자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아한 무도회에서 춤추는 자기가 아니라 낡아 빠지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으나 삶에 대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 피곤하지만 결코 지치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민 강렬한 턱 말이죠. 발라동은 로트렉을 사랑하게 됩니다. 몽마르트의 뮤즈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화가들과 음악가의 사랑을 받았던 발라동. 미인은 아니지만 강렬한 인상의 여인은 로트렉에게 올인합니다. 뭐랄까 묘한 동변상련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운명과 맞서 헤치고 나와야 했던 자신과 타고난 신분을 거슬러 살아야 했던 예술가를 보면서 말이죠. 그녀에게 수잔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로트렉이었다고 합니다. 수잔은 로트렉에게 청혼했지만 로트렉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심지어 수잔이 자살 소동을 벌여도 로트렉은 외면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트렉의 유일한 사랑이라 일컬어지는 수잔, 그리고 많은 화가들의 우상 같은 애인이었던 수잔을 왜 거절을 했을까요? 많은 이들도 그렇게 여기지만 저 역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아마 자격지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의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행복할까? 그 모든 대답에서 로트렉의 대답은 NO였겠죠. 오히려 그녀를 사랑할수록 더 멀어지고 싶고 그녀를 사랑할수록 자신의 다리가 원망스러웠겠죠. 계단에서 굴러 목이라도 부러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이 추하니까 추하게 그린다던 그는 어쩌면 남루하고 천박하기까지 한 여인들의 노골적인 모습 속에 자신을 투영했는지도 모르고 괴로움과 허전함이 뒤섞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을 있는 대로 마셨을 겁니다.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과 폐결핵으로 1901년 9월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가느다란 신음을 토하며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러 찾아온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끝맺습니다. 어머니, 당신밖에 없군요. 죽는 건 너무 괴로워요. 여담이지만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 의해 상처받았던 일을 소개합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연필을 놓고 가려고 하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무슈, 지팡이 두고 가셨구려 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그의 냉정한 귀족 아버지는 아들의 임종을 보러 와서도 딴짓을 하며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들의 그림을 모두 태워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한참 후에야 그의 그림들이 미술계에서 크게 인정을 받자 그제서야 아들의 천재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물랑 루즈의 천재적인 화가 로트렉은 그의 불우한 상황으로 엄청난 슬픔과 상처를 지니고 괴로워했지만 물랑 루즈의 천박한 무희들의 삶을 그리며 자신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호일 독학으로 공부한 수잔 발라동 역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본 느가는 당신도 이제 우리 부류군요 라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생아 역시 화가가 되었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모리스 위트윌로라고 하는데 그는 10대에 벌써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막 나가는 친구였지만 어머님인 발라동의 권유로 붓을 든 후 화가로서 재구실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즈음 수잔이 남겼다는 한마디는 어쩌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잇는 몽마르트와 물랑 루즈에서 종횡무진으로 그려진 예술가들의 슬프고도 비루한 사랑과 예술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로트렉의 유언에 대꾸라도 하는 듯 예술은 우리들이 증오하는 삶을 영원하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 작품은 당시 파리의 밤문화를 잘 나타내주며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트렉의 작품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물랑 루즈에서의 춤이라는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오른쪽의 초록색 드레스의 여자를 한번 보시죠. 이 초록색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발을 쭉 펴고 서 있을까요? 그녀는 왼쪽 반대편에 서 있는 여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림을 보며 그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여자를 비교하며 관찰을 해보시죠. 그녀는 당당히 쳐다보는 걸까요? 아니면 수줍게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인가요? 아니면 누구와 같이 있는가요? 그녀를 표현하는 색은 따뜻한 색인가요? 차가운 색인가요? 그녀의 포즈는 활동적인 자세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인 자세인가요? 그림의 어떤 다른 측면이 활기찬 순간의 인상을 전달합니까? 또한 로트렉은 혁신적인 광고 포스터를 석판화로 제작했습니다. 이 그림의 어떤 면이 포스터에 효과적일까요? 평평한 얕은 공간으로 한 번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화된 형태와 산만한 세부 디테일이 부족한 듯하죠. 모양의 명확함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석판화 포스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포스터는 넓은 색상 영역과 단순화된 색 구성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전시가 시작된 툴루즈 로트렉전에 대하여 살짝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후반 예술의 거리 몽마르트, 밤문화의 상징 물랑 루즈 등을 무대로 파리 보헤미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날카롭게 그려낸 프랑스 화가입니다. 포스터, 석판화,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 및 수채화들은 물론이고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19세기 말 파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툴루즈 로트렉전은 국내에서 선보이는 로트렉의 첫 번째 단독전으로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헤라클라이돈 미술관이 소정하고 있는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전시작품 모두가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2007년부터 그리스와 미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순회 전시 중이며 이번 서울 전시회가 14번째 전시로 로트렉의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로트렉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소개하는 영상, 미디어 아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의 일러스트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닐까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라고 하니 꼭 한 번씩은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역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모네에서 세잔가지전을 통해 인상파 명작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이번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